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오는 10일 코스피 상장에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업비트와의 실명 확인 계정 제휴도 1년 더 연장한 만큼 흥행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K뱅크는 두 차례 상장을 추진했다 예상 청약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유주환 기자, K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를 다음 주 청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초인 10일 또는 11일경에 K뱅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입니다. 당초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K뱅크가 9월이나 10월에 증시 입성 재도전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몸값 산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IPO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11월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어서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K뱅크가 내년 7월 전에 상장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K뱅크의 대주주인 BC카드는 지난 2021년에 1조 2,5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단행하면서 MBK와 베인캐피탈 등 재무투자자들로부터 7,2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때 콜 앤 드래그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다시 말해 2026년 7월까지 상장을 통한 구주 매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BC카드가 재무투자자들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콜 옵션을 행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무투자자들은 드래그 얼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무투자자들이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면서 BC카드 지분까지 강제로 동반 매각해버리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BC카드 입장에서는 두 경우 모두 피해야 하는 상황이겠지요. 이 상장 예심을 청구한 후 예비 심사에 45 영업일이 소요되고 이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수요 예측, 공모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추가로 두어 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완료하려면 결산 실적이 아닌 이번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이달 내로 예심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두 번을 도전했다 철회했는데 이번에는 상장이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까? 지난 두 번의 상장 도전과 실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밸류를 산정하는 문제, 또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한계 등인데요. 이번에 얼마나 해소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으로 지난 2017년에 출범한 K뱅크는 영업을 개시한 지 5년 만인 2022년에 첫 번째 기업 공개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8월에 카카오뱅크가 IPO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K뱅크도 덩달아서 몸값이 올랐고 일각에서는 K뱅크의 기업 가치를 10조 원까지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정작 기업 공개가 본격화하자 시장의 관심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또 지난해 두 번째 상장을 시도할 때도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기관들의 수요가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도 낮게 잡히면서 결국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시 몸값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장외 거래 시장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K뱅크는 주당 8,500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3조 원대 초반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K뱅크가 지난번 시도했을 때보다 밸류에이션을 낮추거나 이 밸류를 낮추지 않는다면 구주 매출 비중 조정 등의 공모 구조를 수정을 해서 시장과 눈높이를 맞춰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네. 지난번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 예치금에 대한 좀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예치금의 비중이 너무 높고 이자 비용이 과다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 말에 전체 수신 21조 8천억 원 중에 업비트 예치금이 4조 4천억 원으로 약 16% 수준인데 과거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입니다. 업비트와 제휴 종료가 내년 10월로 앞두고 있어서 이 이후의 계획도 같이 소명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침 이 K뱅크가 다음 주에 3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이 시중은행 대비 성적이 저조했는데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수시는 계속 밀려드는 데 비해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특히 인터넷 은행에 불리한 업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발표될 예정인 K뱅크 3분기 실적에 대한 힌트, 바로 이틀 전 발표된 카카오뱅크 실적에서 얻어볼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뱅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한 1,1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나 감소했습니다.
대출 성장이 제약된 환경 속에서 또 전분기 발생했던 대규모 자금 운용 이익도 대거 줄었고요. 조달 역량을 발휘하며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시중은행과는 달리 카카오뱅크의 순이자 마진 NIM 비율은 전분기보다 11bp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 같은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인터넷 은행들의 수신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계대출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가진 K뱅크 역시 좀 피하기 어려운 공통된 영업 환경이기도 합니다. 실제 K뱅크의 수익성 지표인 NIM 비율은 지난 2024년 6월 기준 2.26%였는데 지난 2분기에 1.38%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은행들 역시 사업자 대출이나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규제를 피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업황과는 또 별개로 주식시장이 바로 IPO를 추진하는 주 여건 중에 하나인데 지난 2022년이나 2024년과는 달리 현재로서 주식시장이 좀 오늘의 조정을 제외하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IPO를 추진하는 K뱅크 입장에서는 증시 환경 자체는 좀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